네, 지난 시간에 이 서밍 앰플리파이어 서킷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멈췄던 것 같습니다. 이 서밍 앰플리파이어 서킷, 뭐 한국말로 가산 증폭기인데 덧셈기예요. 이 덧셈기인데 기본은 이 챕터 5.22조 5.2 이거냐? 아이고. 네, 이거.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의 확장판입니다. 요 부분 입력단에 여기 있잖아요. 얘를 하나만 이렇게 저항 하나에 전화번 하나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저항 하나에 또 전화번 하나 더 달고 이거를 그냥 계속 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VS1이면 VS2 해서 VSN번까지 N개의 서로 다른 입력 시그널을 싹 더해서 여기 출력단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VS1부터 VSN까지 다 더해서 뭐 물론 앞에 뭔가 상수가 붙기 묻습니다. 빼기 1일 가능성이 높지만 설계를 잘 하면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을 서밍 앰플리파이어 서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네 여기입니다. 자, 보이죠? 방금 전에 봤던 어,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에 여기 RAVA 하나만 있었는데 요렇게 하나 더 요렇게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밍 앰플리파이어의 출력단 Vout을 입력단, 이 입력이 신호가 여기는 세 개죠. V, A, B, C. 이거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써보자는 겁니다. 배운 대로 여기 네거티브 피드백 라인에 피드백 저항 하나 붙어 있고요. OPM프에 구동 전압들도 표시되어 있고, non inverting 노드는 물리적으로 접지를 했으니 아마 이 인버팅 노드도 이게 아마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진짜 접지시킨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구해봅시다. 뭐 이미 앞서 더하기가 될 거다. VABC의 합이 될 거다고 했고 밑에 잠깐 내려가서 답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아,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요게 첫 번째 줄인데 요 빨갛게 칠한 여기 네거티브 VN이죠. 여기 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요 VN 요 노드 전압이 VN입니다. 쟤를 기준으로 KCL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요렇게 전류 있죠. 그래서 RA분의 VN에서 이쪽 노드 전압 VA를 뺍니다. 이를 RB에 대해서 나가는 전류도 하고 RC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나가는 전류의 패스를 살펴보면 요 위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잡으면 VN에서 이쪽 노드 Vout 빼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버팅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 IN이라고 표현하고 썼습니다. 아이디어란 OPM프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 리얼 OPM프도 거의 아이디얼 OPM프 수준입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이 IN의 값이 몇 마이크로 암페어 또는 뭐 나노 암페어 이런 숫자들로 표현할 텐데요. 저항의 값을 감안하면 이런 값은 사실상 0 암페어에 가깝겠구나 하고 볼 겁니다. 아이디얼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강의한 대로 단자, 마이너스 단자에 틀러 들어가는 전류 I에는 0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I에는 0입니다. 물론 포지티브 단자에 들어가는 전류도 0입니다. 그다음 또 버추얼 그라운드 특성을 이용해서요. 요 플러스 단자의 전압값은 여기 VP잖아요. 요게 실제로 접지가 여기 돼 있으니까 0인데 VP와 VN은 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단자의 전압, 즉 VN과 VP의 전압은 이 OPM프의 역할이 둘을 같아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쇼트가 난다고 했죠. 실제 도선을 연결해서 물리적으로 결합한 건 아니지만 결합한 효과가 그대로 나니까 버추얼 쇼트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VN이 0이니까 VP도 0일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요 위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식을 예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는 0이니까 죽고요. 그다음에 VN도 0이니까요. 다 없애면 됩니다. 0이니까요. 지웁시다. 얘도 지우고요. 다 지우고 났더니 내가 구하려고 하는 V나 RF가 있으니까 이거 RF를 곱하고 마이너스니까 뒤로 제끼면 V나 해서
표식이 나옵니다. 여기 공통으로 있는 마이너스 앞으로 샥 뽑아내고요. RF는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오죠. 네. 그래서 VNOT은 VA, VB, VC라고 하는 세 개의 입력 신호에 뭔가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뭐 RF가 RA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꼴 1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 붙여서 반전을 시켜서 출력단의 입력 신호 세 개의 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합이잖아요. 더하기, 합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회로 설계를 잘 해서 이 사용되고 있는 저항 모두의 값들을 다 RS라고 통일을 합시다. 라고 하면 여기 분모에 이게 다 RS가 되니까 RS분의 RF가 공통이니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식이 바뀔 거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설계를 잘 해서 그 RS와 RF가 같도록만 만들어주면 즉 RA, RB, RC가 다 같도록 하는 거죠. 올라가면 여기 쓰는 저항을 모두 다 동일한 저항값이 나오도록 설계를 잘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오차가 있겠죠. 저항마다. 오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퍼펙트한 덧셈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호가 뒤집어지니까 디지털 회로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인버터를 하나 달아서 출력 전압 쪽 위에서 뽑아가지고요. 인버터 달아서 여기에 V나 바가 나오면 아마 이 더하기로 이렇게 출력해낼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회로하고 아날로그 회로하고 보시면 됩니다. 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조금 전에 본 대로 OPM프가 있고 플러스 단자가 접지되어 있고 이 마이너스 단자 쪽에 입력 시그널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서 있고 피드백 라인에 저항이 있으니 이거는 서밍 앰플리파이어입니다. 덧셈기입니다. 가산 증폭기라고 하죠. A번 문제. VA가 이렇고 VB가 이렇다라고 합시다. 출력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뭐 식을 외우면 더없이 좋겠지만 다 까먹었다. 난 외우기도 싫다 하면 할 때마다 요 노드에 대해서 KCL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세워도 되고요. 이런 회로를 보고 나는 이걸 더 추천합니다. 그래야 회로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매번 할 때마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서밍 앰플리파이어구나 하고 깨우치면 이게 회로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한 번에 계산을 하고 서밍 앰플리파이어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회로가 있을 때는 회로를 블락별로 나눠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더할 요거랑 요거 더해서 나올 거고 그다음 뭐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회로를 한 번에 보는 큰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워주기를 특히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회로를 외워주고 특히 외워야 되는 게 출력 전압을 입력 전압 VA, VB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VTC라고 하죠. 볼티지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 식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볼티지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 좀 전에 배운 거, 그 앞에서 배운 거는 입력 신호가 세 개라서 뒤에 더하기 하나 더 붙었었고 지금 두 개라서 두 개만 썼습니다. 하고 이제 대입하면 되죠. VA에 붙어 있는 거 5K, 그다음에 피드백 라인에 있는 거 250K. 원래 K 써야 돼요. 단위 잘 봐야 돼요. 이게 가끔 이거 5옴으로 줄 때도 있거든요. 잘 보세요. 단위는 항상 공학 문제들을 풀 때는 단위 잘 봐야 됩니다. 쓰고 이거 대입하고 정리하면 예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문제에서 A, B 전압값 줬잖아요. A, B 전압값 준 거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고 항상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요게 저 구동전압 사이에 들어오는 거 맞지? 확인하고 들어오면 정답 처리 끝. 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VB가 0.25라고 입력을 했다라고 합시다. 이때 VA는 어디까지 키워도 됩니까? OPM프가 세츄레이션 되기 전까지 VA는 어디까지 키워도 되느냐? VA에 입력할 수 있는 최대값 한 OPM프가 선형 동작을 한다. 라는 가정을 한 거죠. 조금 전에 유도한 VTC식 얘랑 얘 있죠? 같다라고 둔 거. 이 식을 여기 쓰고 VB가 0.25니까 여기 VB 값을 넣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출력단 전압에 이꼴 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VA의 최대값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아마 이 써야 되는 거는 출력의 최소값을 쓰면 되겠네요. 출력의 최소값이면 밑에 있는 마이너스 10을 붙이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요 방정식을 풀면 0.15V가 VA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값입니다.
C번 문제는 거꾸로 물었네요. VA가 0.1V로 주어져 고정이 되어 있을 때 VB는 최대로 얼마나 키워도 되냐? 단 OPMP가 세츄레이션 되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죠. VTC 가지고 오고 이번에 VA 자리에 0.1 넣고 VB를 쓰는데 딱 봐도 VB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뒤에가 최소가 돼야 앞에가 최대값이 나올 거니까 오케이 해서 식을 요거 세워서 답 넣으면 나옵니다. 난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두 개 다 쓰세요. 15 이꼴 15V 하고 그거하고 마이너스 19 해가지고 둘 중에 나오는 값 중에 큰 놈 하면 답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회로 문제, 앞에 문제 그대로예요. D번 문제인데 A, B, C를 반복하래요. 단 VB의 극성을 뒤집으래요. VB의 극성을 뒤집어라. 그럼 뭔 말이지? 폴레러티를 뒤집는다는 건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리버싱 폴레러티 한다는 건 VB에 있는 부호를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V not, VTC식 요거 있잖아요. V not은 이렇게 나온다고 한 거. 네,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 A번 문제가 아까 뭐 있죠? VB가 0.25인데 마이너스 0.25를 넣으라는 여기다 마이너스 0.25 넣고 VA는 그 뭐라고 했냐? VA가 0.1이라고 했죠? 0.1 넣고 계산하고 뭐 B, C도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VB 부호만 바꿔서 해보라는 연습시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밍 앰플리파이어 서킷이고요. 이제 5.5절로 넘어와서 이 non-inverting amplifier 서킷입니다. 얘는 이전까지 봤던 회로는 V낫을 항상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에 입력 신호가 들어왔어요. 물론 더하기도 있었죠. 오늘 배운 서밍 앰플리파이어는 입력 신호들을 더했죠. 대신에 항상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버팅이 됐다고요. 근데 이번에 배우는 거는 인버팅을 안 하는 겁니다. 앞에 부호가 플러스로 그대로 나와요. 여기 옆에 빨간색 박스를 보면 이게 V지니까 이쪽 입력 신호 어딘가에 물려 있는 거죠. 이거랑 출력단, 오프앰프의 아웃풋 노드를 보면 V낫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서 non-inverting amplifier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VTC를 구해봅시다. 회로를 한번 감상해 봅시다. 이 회로는 조금 전에 봤던 회로하고 다르게 플러스 단자 쪽에 이렇게 입력 신호가 있고요. 마이너스 단자 쪽은 저항만 하나 붙여서 접지했습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라인에 저항 하나 있고요. OPMP 달려 있고 출력단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요. 여기 들어가는 전류는 0입니다. 네거티브도 0, 이쪽으로 흘러가는 포지티브 라인의 전류도 0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컨셉이죠. 이게 0이면 이 같이 물려있는 이 브랜치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죄다 0입니다. 그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노드의 전압이 V지면 이쪽 노드의 전압도 Vg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전류가 I 갈라서 I 곱하기 R을 하면 전압 강화가 0이니까 왼쪽 노드나 오른쪽 노드나 전압이 다 같다는 뜻입니다. 이 저항은 아무 역할을 못할 뿐입니다. 그럼 플러스 단자의 전압값이 VG가 되네요. 입력 신호가 되는 거죠. 이게 V 플러스 단자가 되는 거죠. 또는 뭐 책에서는 VP. 근데 버추얼 쇼트가 나니까 VN이기도 하죠. 그러면 요 노드의 전압이 VN인데 걔가 이 밑에 있는 이 VG랑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뭐 이걸 같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이 OP앰프 때문이죠. 그 다음 작성한 걸 잠깐 지우고요. 그러면 얘가 얘네 입력 신호랑 같는데 요렇게 라인을 한번 따서 보세요. 요 라인. 어차피 얘는 전류가 0이니까 들어가는 게 전류가 안 흐르면 오픈이죠.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딱 회로가 이쪽에 V 아웃 저항 하나 지나서 VN 또는 VG 저항 하나 지나서 0이에요. 이 회로를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회로가 같은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잖아요. 이 출력 전압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쪽에 접지가 달려 있잖아요. 이거를 회로스럽게 우리가 익숙한 이런 루프를 가지고 있는 회로로 바꾸어 본 것뿐입니다. 이렇게. 여기 양단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서 V 아웃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전원 전압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전압
값이니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동그라미 친 거예요. 이렇게 있고 출력 전압이 이렇게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접지나 여기 접지나 같은 거니까 결국 요 라인을 루프를 만드는 거죠. 루프 안에 RF, RS 두 개 있으니까 여기 RF, RS 두 개 있고 전류 이렇게 따라 흐르죠.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요 전류죠. 네, 전류 I. 낙서한 거 좀 지우고 위와 아래를 한번 놓고 쳐다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RF와 RS 사이에 여기 노드의 전압이 요 노드잖아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VN이고 그게 곧 입력 시그널 이 반대편에 붙어 있는 이놈 VG였죠. 그 다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결국 Vout하고 입력 시그널 VG 사이의 함수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 노드의 전압이 VG잖아요. 뭐 물론 VN이 VG랑 같으니까 버추얼 쇼트 때문에. 그럼 답 다 나왔네요. 이게 바로 그 볼티지 디바이더 회로잖아요. 배웠던 거. 전압 하나가 RF와 RS의 전압을 하나하나 나눠주죠. 근데 어떻게 나눠주죠? 두 개 합친 거 중에 내 거. 근데 이쪽 VG는 요 하단부 여기가 접지니까 네, 요만큼 먹는 거죠. RS 분자에 올려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VG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으로 표시가 되는데 요게 왼쪽으로 넘어가면 더 이쁘겠죠. 넘긴 식이 여기 있네요. 네. Vout은 RF 더하기 RS 나누기 RS하고 VG입니다. 뭐 이것도 책에 따라서는 그냥 1 더하기 RS분의 RF VG 이렇게도 씁니다. 그럼 요 비율만 알면 되죠. 즉, 요 두 개의 저항에 B가 중요합니다. 이게 1kΩ, 이게 10kΩ이면 여기는 10이 됩니다. 근데 이걸 9K로 잡잖아요. 그러면 요거 9가 되잖아요. 그 앞에 있는 1이랑 합쳐져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을 10배로 뻥튀기 하고 번호 안 바꿉니다.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쯤 되면 이것도 막 더 해보고 싶기도 할 거고 한데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덧셈기 역할을 만들 수 있는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나 더 달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VTC, Non-Inverting Amplifier VTC 오른쪽에 보여줬고 여기서 이제 리니어하게 OP앰프 동작하는 구간 안에서만 다루어야 되니까 출력 전압 V 아웃이죠. 그 값이 요 VCC하고 마이너스 VCC 사이에 있어야 되고 V 아웃 자리 대신에 얘 넣은 다음에 VG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으로 한 줄에 표시했습니다. 다 됐네요. 뭐저 정도만 기본기를 익히고 문제를 또 풀어보러 갑시다. 여기 문제를 한번 보면 일단 회로를 보세요. 이 회로가 지금 조금 전에 non-inverting amplifier 서킷을 배웠으니까 뭐 당연히 그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앉아서 이게 무슨 회로지 하고 꼭 고민을 하세요. 물론 이 챕터의 마지막 말미에 그 하나 더 앰플리파이어 연산 증폭기 배울 건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지금 현재 세 번째 거 배우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 네 가지가 있구나 생각하고 어, 뭐, 이미지로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OP앰프 보여지고 있는 회로 안에 OP앰프가 이상적이다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이상적이다는 뜻은 여기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하고 플러스 단자의 전압 VP라고 하면 둘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0, 플러스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IP도 0이라는 뜻입니다. A번 문제입니다. 아웃풋 전압을 찾으래요. V난 찾으래요. 어, 가변 저항 베리어블 리지스터가 60K로 세팅돼 있대요. 이 가변 저항은 회로에서 이렇게 짝대기 화살표를 하나 더 그어서 저항의 값이 바뀐다는 걸 표현하고 지금 A번 문제에서는 60kΩ로 셋 설정을 했습니다. 문제를 A번 문제를 출력 전압 V낫을 구하시는데 뭐 이 회로가 non-inverting amplifier라는 걸 아니까 아까 배웠던 VTC를 이용해도 됩니다. 저 앞에 있는 어, 이 식을 암기를 하고 그대로 도입을 해도 되는데요. 일단 처음 푸는 거니까 저자도 친절하게 한 번 더 해석을 해줍니다. VN 노드 여기죠 여기 이 VN 노드에서 노드 볼티지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즉 KCL 쓰자는 겁니다. 나가고 나가고 나가는 거 세 개겠죠.
물론 여기로 나가는 거는 전류가 0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4.5K의 VN에서 이쪽인데 여기 겹치죠? 그래서 4.5K니까 4,500. 오른쪽은 63K니까 63,000옴 분의 VN에서 이쪽 편이니까 Vout. 보죠? 그리고 KCL 둘을 더하면 0. 이걸 통해서 출력 전압과 어, 마이너스 단자쪽 전압의 관계를 찾았습니다. 아직 답을 찾은 건 아니죠. V 낫이 몇 볼트인지 물었는데 답이 안 나왔죠. 그럼 이제 VN을 알아야 되는데요. 알고 있는 대로 VN은 VP랑 같겠죠. 여기 나오죠. VN은 VP랑 같으니까 VP를 찾으면 되겠네요. 플러스 단자이잖아, VP. 얘 찾아야 되는데 또 점선으로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보면 400mV, 0.4V를 15K와 요거 60K로 셋했죠. 나눠주면 보기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VP는 15K하고 이거 60K죠. 60 하나 둘 셋 하고 볼티지 디바이더니까 요 위에다가 60 하나 둘 셋 되죠. 여기 친절하게 또 그림 하나 더 그려놨습니다. 대입을 하면 숫자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입력 전압 0.4V죠. 400mV니까 대입을 하면 0.3이 나오고 걔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답이 4.8V가 나옵니다. 또 B번은 앰플리파이어가 세추레이션 안 되기 위해서 RX를 얼마나 키워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뭐 그러면 일단은 출력 전압과 RX의 식으로 써야 되겠죠. V낫을 RX가 포함된 어떤 함수식으로 써야 뭐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V낫이 5부터 마이너스 5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는 RX를 찾으면 되니까 그때 최대값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VN 노드에 또 똑같이 KCL을 적용합시다. 여기 두 개 같이 적용을 하면 4.5K분의 이번에는 저자가 들어오는 전류로 바꿨습니다. 앞에서는 요거는 나가는 전류였고 요거는 들어오는 걸로 했습니다. 같이 따라갑시다. 그럼 여기 0이니까 0에서 VN 전압 차이 이거는 V 아웃에서 VN 63K 됐고 들어오는 전류의 통합은 0 하고 식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아까 공부한 대로 볼티지 디바이더를 써서 네, VP는 여기죠 여기 VP는 0.4V를 15K와 RX가 나눠 먹는 거죠. 0.4V를 15K와 RX가 나눠 먹는 게 RX 쪽이죠. VP가. 근데 이 VP가 VN이랑 같죠. 버추얼 쇼트니까. 그리고 여기서 VN에 대해서 정리하면 15분의 V 낫 되죠. 이렇게 되면 V 낫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 15를 쪽으로 당겨 올리면 15 올라오고 남은 식 이만큼이 밑에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에서 물어본 내가 거기 쓰다 지워졌네요. V낫을 RX에 대한 함수로 쓰자라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V낫은 RX에 대한 식으로 나왔고 제일 큰 값을 물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니까 뒤에다가 제일 부동전압 높은 거 플러스 5V 가지고 와서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계산하면 RX 75K까지 올려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 non-inverting 한국말로 뭐라고 써놨지? 비반전 증폭기 non-inverting amplifier circuit. 요거 non-inverting이에요.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 찍듯이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단자에 이렇게 돼 있군. 다음 앞으로 가서 이거 서밍이에요. 서밍. 서밍보다는 인버팅을 먼저 봅시다. 조금 전에 non-inverting 봤잖아요. 그 반대인 인버팅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인버팅 마이너스는 저기 있어요. 여기 붙어 있죠. 요거랑 요거 인버팅의 확장판이 서밍 어디 갔냐? 이 뒤로 가죠. 뒤에 정리된 거 한 방에 있다. 기억나? 여기 있다. 이거 배웠잖아요. 인버팅.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 이거 배웠죠. 위와 아래를 보세요. OP앰프 똑같이 배치했어요. 마이너스를 위에 썼어요. 피드백 똑같이 있고, 네, 이쪽에 저항 달고 입력 신호가 밑에 있냐? 얘는 입력 신호가 위에 있고, 밑은 접지.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자연스럽게 인버팅 앰프를 알면 서밍 앰프는 그냥 추가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소스를 하나, 둘 더 추가한 케이스입니다. 음, 얘는 얘를 기준으로 정반대 기능을 가지는 거고요. 얘는 더하기 기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지난 시간에 본 예를 중심으로 암기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마지막 사실은 마지막이 항상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디퍼런스 앰프라고 하는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 한국말로 차동 증폭기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머리를 잠깐 식히고 어려운 얘기들이 좀 있어서요. 그 머리를 식히고 시작합시다. 5분만 쉬었다가 디퍼런스 앰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머리를 식혔을 테니까 다음 챕터로 넘어갑시다. 그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 서킷이라고 불리는 차동 증폭기인데요. 이 회로를 먼저 한번 주어진 회로를 한번 쭉 봅시다. 여기 가운데 왼쪽에 있는 이 회로가 디퍼런스 앰프인데요. 디퍼런스 앰프인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오늘 공부했던 잠깐만 요 피드백 하나 걸려 있는 거에 저항 있고 여기 있는데 아까 이게 접지였는데 입력 신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이쪽은 요렇게만 가면 되는 건데 여기 예전 문제에 있었던 저항이 하나 더 붙어 있던 그게 붙어 있네요. 이게 차동 증폭기래요. 일단 difference라는 게 이 차이잖아요. 차이 한국말로 차이니까 한 개만 가지고는 너 차이가 있어 없어라고 말을 못하니까 적어도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신호 VA와 VB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를 뭐 어떻게 하나 봐요. 잠깐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면 여기 출력 전압 V나 여기 있죠. 회로의 출력단에 있는 전압은 입력단에 두 개의 신호를 빼요. 차이죠, 차이. 차이를 하고 뭔가 저항의 비율이 나오네요. RA분의 RB니까 요거랑 요거 오늘 배웠다 아까 배웠던 것도 여기 두 개의 저항의 비율에 의해서 출력단의 값은 요 두 개의 비율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오긴 하네요. 이 차이를 계산을 해서 뭔가를 곱해서 답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일단 회로 해석을 해봅시다. 왜 이 VTC 유도한 게 왜 저렇게 되는지 일단 이해를 먼저 해봅시다. 제일 먼저 보면 여기 빨갛게 칠한 얘 기준으로요. 노드 볼티지 메서드 씁니다. RA분의 VN이고 이쪽은 노드가 VA니까 VN에서 VA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RB분의 이쪽 노드 전압이 V 낫이니까 VN에서 V 아웃을 빼고 RB로 나누고 내려가는 건 IN이라 쓰긴 썼으나 뭐 필요 없죠. 0이죠. 이상적인 오펜프니까. 그 다음에 이쪽 노드가 VN이면 이쪽은 VP잖아요. 근데 VN과 VP는 버추얼 쇼트가 돼 있으니 사실상 같은 전압입니다. 그래서 VN이 VP고 그럼 이 VP 요 노드의 전압은 이쪽 노드의 전압 VB 기준으로 RC와 RD의 볼티지 디바이더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 전류가 0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이거 0이 아니면 VB를 RC, RD 이렇게 볼티지 디비전 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VB가 있는데 저항 하나, 하나에서 접지 이렇게 물리니까 요 전압은 VB를 RC와 RD의 볼티지 디비전 해주면 돼요. 여기 뒤에 회로가 뭐 더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덕지덕지. 그러면 얘랑 얘만 보면 안 돼요. 이 뒤에 있는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이 뒤에 있는 걸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태분한 등가 회로를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항 하나랑 전압원 하나로 바꿔놓고 회로 해석하면 답은 요 노드의 전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OPM4의 태분한 등가 저항을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거 안 다루겠습니다. 근데 럭키하게 아이디어란 OPM4이기 때문에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가 0이니까 이게 오픈된 거잖아요. 그래서 D를 딱 잘라서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지우고 요 전압을 RC와 RD에 나누어서 요 노드의 전압 VP를 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티지 디비전 VP는 입력 시그널 VB를 RC, RD 중에 내 것 쪽 RD에다가 주면 됩니다. 요거씩 하나, 요거씩 하나 이용해가지고요. V 낫은 하고 풀면 되겠죠. 얘는 없는 거고 RA, RB 이런 건 다 아는 거고요. 저항값은 안다고 칠 거고 그다음에 어, VB, VA가 주어지는 입력 신호고 VN은
요렇게 표시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VN 대입하면 되잖아요. 요렇게 대입하면 다 VB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 남는 거는 V낫이니까 시끌 V낫에 대해서 정리하면 예, VB, VA 뭐 이런 걸로 쭉쭉쭉 남겠네요. 그러면 아래와 분홍색 박스에 있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된 식을 가만히 보면 내가 입력한 신호 VB와 VA의 빼기가 되죠. 물론 앞에 약간 비율을 곱하기는 하나 어쨌건 입력 신호 둘을 뺀다라는 것에서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 저항값만 잘 조정해서 아래 RB가 똑같이 해서 이게 1 되게 하고 얘도 어떻게든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하면 네, 출력 전압은 VB에서 VA 뺀 거다. 이렇게 회로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케일 팩터라고 하죠. 앞에 그 VB나 VA에 붙어 있는 이런 놈들, 이런 스케일 팩터를 똑같게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만들지 하고 쳐다보면 요 비율을 맞추면 되겠죠. 요 RA분의 이 뒤집은 건데 요거 역수를 취한 건데요. 뭐 놔두고 요거를 요렇게만 갖다라고 두면 요 위에 있는 끄집어내면 돼요. 앞으로 이게 약분돼 가지고 네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보기가 싫어서 안으로 잡아넣어서 B에서 A를 뺀 걸로 표시했습니다. 뭐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래서 뮤를 이 저항 비율 요게 일반적인 식이고요. 이 저항 비율을 요 룰을 가지고 맞추면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RA, RB니까 요렇게 짝지고요. RC, RD니까 요렇게 짝지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VTC는 저렇게 뭐 노드 볼티지 메서드, 볼티지 디비전만 알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 멋진 문장이 나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는 어떤 거래요? 반응하는 겁니다. 어디에? 차이에. 무슨 차이? 두 개의 시그널에 입력단에 들어와 있는 붙어 있는 두 개의 시그널 사이의 차이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인가요? 잠깐 언급한 사람같이 그렸는데 이상하다. 곤충 더듬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돼서 둘 사이에 델타 값만 딱 인지해내는 센서에 많이 쓰이는 증폭기입니다. 차이는 뭐 1mV지만 내가 인식하기로는 한 10kV로 이 증폭해서 이해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서 미세한 움직임을 빠르게 간파해서 저기에 신호의 차이가 생겼으니 저기 나를 공격하는 적이 있나 보다. 무슨 물체가 왔나 보다 하고 동작을 하면 되잖아요. 센서에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뭐 그다음 요건 방금 했습니다. 출력 전압을 입력 시그널 VB와 VA의 차이로 그 in terms of difference니까 이런 차이에 대한 함수로 써보자 해서 여기 유도 다 했죠. 기본적인 얘기는 다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접지되어 OPM 하나에 마이너스 단자에 저항 붙어 있고 요게 아까 RA, RB로 썼던 겁니다. 입력 신호 붙어 있고 플러스 단자에도 CRD라고 아까 앞에서 붙였던 녀석들 4K, 20K 각각 주어져 있고 입력 신호 있습니다. 출력 전압 여기 보이고요. 이 회로 구성도를 볼 때 하동 증폭기입니다. 친절하게 하동 증폭기에서라고 말을 해줬지만 당연히 시험 문제 낼 때는 이게 무슨 증폭기인지 절대 설명 안 해줄 겁니다.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VB가 4.0이라고 합시다. 여기 4V. 이때 VA의 값의 레인지 범위를 물었어요. 이게 선형 동작이 나오도록 하려면 VA는 어디서 어디까지 전압을 좀 인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면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하겠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V낫을 VA에 대한 함수식으로만 찾아내면 되니 조금 전에 유도한 대로 VTC 함수, 네, 출력 전압은 VB하고 VA의 차이인데 앞에 스케일링 팩터가 붙었었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요식이었죠. 그래서 RA, RB, RC, RD 값 있는 거예요. 주어진 숫자들 쫙 다 대입하세요. 4, 20K, 50, 10K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쓰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은 식은 중목기죠. 네, 요게 리니어 오퍼레이션인데 V not 자리에 얘를 넣으면 되죠. 대입하고 부등식 부등호 부등방정식 연산을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가 오늘 강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나는 이 강의 노트 쭉 보면서 느꼈는데요. 이게 another perspective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차동 증폭기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그림이 조금 전에 배웠던 차동 증폭기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회로를 보면서 여기에 무슨 이 VB와 VA의 차이가 있을까? 그 빼기 값이 명확히 안 드러나 있는데요. 물론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VB와 VA의 차이로 어쩌고 저쩌고로 설명이 되는 건 회로 해석을 하니까 알겠는데 해석하기 전부터 좀 이 입력단의 신호를 좀 뭔가 둘의 차이가 있도록 하면 안 될까 하는데 기본 컨셉은 이거예요. 3하고 5가 있으면 둘의 숫자를 3과 5라고 그대로 쓴 게 아래쪽에 있는 이 회로예요. 3하고 5라고 쓰니까 두 개의 차이가 다르게 쓸 수 없을까?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요게 3이고 이게 5라고 보세요. VA랑 VB를 입력 신호로 봐도 되지만 입력 시그널을요. 요 위에 단어가 나오는데 커먼 모드 공통으로 가지는 모드에 공통 모드 입력 전압을 찾습니다. 그것은 이 둘의 평균값입니다. 보이죠? 둘이 공통으로 가지니까 평균값. 이 숫자로 얘기하니까 공통이면 3이 공통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평균값을 공통으로 가진 커먼 모드의 인풋이다라고 합시다. VCM이랬어요. 커먼 모드니까 VCM. 여기 VA를 VCM 썼어요. 그러면 VB도 VCM이고요. 그럼 그 뒤에 뭔가가 플러스 썸띵이 붙겠죠. 얘도 플러스 썸띵이 붙겠죠.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공통이 4죠. 평균이니까. 그럼 3을 표현하고 싶으면 4에서 1을 빼야 될 거고 5를 표현하고 싶으면 4에서 1을 더하면 되잖아요. 꼭 부호가 반대고 숫자는 똑같네요. 1, 1. 그러면 저 차이값, 요 1이라고 하는 이 차이값을 디퍼런셜 모드 인풋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VDM은 정의를 내리기를 5에서 3을 뺀 값입니다. 근데 우리 이 숫자를 해보니까 이게 5에서 3 빼면 2인데 1이라고 안 맞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디퍼런셜 모드 인풋을 뒤에다 곱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 한번 보세요. 요렇게 보는 퍼스펙티브 시각이 있고요. 이러지 말고 VA는 VCM 빼기 2분의 1 VDM이야. VB는 VCM 더하기 2분의 1 VDM이야. 라고 하고 야, 이러면 이뭐 식이 복잡하잖아 해서 요 수학식을요 회로로 표현한 게 요 위에 있습니다. 이 오늘 수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세요. VCM을 기준으로 여기 0볼트를 기준으로 VCM까지 올라온 다음에 아까 여기 아래에 있다네 여기 붙어 있는 게 VA가 나와야 되잖아요. VA 어떻게 하기로 했죠? VA는 VCM에서 내려가야 되죠. 2분의 1 VDM. 그 2분의 VDM만큼 내려가야 돼요. 전압이. 여기가 VCM인데 VA는 VCM에서 2분의 VDM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VB는 어떻게 되죠? 요 노드죠. VB. 맞잖아요. 요 하단부에 여기 RC 바로 옆에 노드 여기 VB잖아요. RC 바로 옆에 여기. 이 VB는 VCM 기준으로 여기 있죠. VCM 기준으로 더하기 2분의 VDM만큼 전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볼티지가 라이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압원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2분의 VDM입니다. 낙서한 거 지우고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 식을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회로를 요만큼 덩어리를 바꿨습니다.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뒤에 요 잘라서 요 안쪽 회로는 똑같아요. 네.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입력 시그널만 좀 미세하게 저기 디퍼런셜 모드 인풋이냐 커먼 모드 인풋이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A, 인풋 B가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인풋을 설명하는 퍼스펙티브가 있고 난 이거 싫어. 그냥 뭐 입력 두 개가 있겠지. 두 개가 있으니까 디퍼런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입력을 난 앞으로 두 개로 이렇게 부를 거야. 커먼 모드 인풋이 있고
디퍼런셜 모드 인풋이 있어 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차피 신호는 두 개잖아요. 1번 신호, 2번 신호. 여기도 1번 신호, 2번 신호.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differential mode input VDM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VB 빼기 VA 이게 되게 중요한 한 어, 센싱이 되는 센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부에 되게 진짜 멋진 용어가 나옵니다. differential mode 시그널이니까 이거예요. VDM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인풋이 시그널이죠. 들어오는 신호. 그 알죠? 신호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정보가 담겨 있는 전압 신호 같은 것들이 전류 신호가 신호예요. 우리가 시그널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반드시 유의미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는 거는 신호가 아니에요. 나중에 신호 시스템 공부하면 더 자세히 또 나올 겁니다. 거기 아마 지금 공학 수학 시간에 배우는 풀이의 이제 뒤에 배우게 될 풀이의 급수나 시리즈 네, 그런 거 얘기 나올 겁니다. 디퍼런셜 모드 시그널은 그러면 여기 이제 정보를 포함하죠. 내가 관심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건데 반면에 커먼 모드 시그널 있잖아요. 내가 이 신호 두 개를 받아서 내가 이 차이를 센싱 해야 되잖아요. 센서가. 근데 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이 나오는 대로 보통 예를 들면 노이즈 같은 거예요. 전기 신호들이에요. 여러 개의 전기 신호가 있는데 그 내에서 발견되는 잡음이에요. 내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노이즈라는 건 정보가 없는 거예요. information of not interested, 나한테 별 관심 없는 정보들이 이게 노이즈죠. 그래서 우리가 디텍션 해야 되는 거는 디퍼런셜 모드 인풋이고 디텍션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커먼 모드 시그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적인 차동 증폭기라 하면 이것만 증폭하면 돼요. 뭐만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볼티지 오브 인트레스트만 증폭하고요. 내가 관심 없어 하는 신호는 다른 말로 잡음, 노이즈는 suppress, 죽이면 됩니다. 억제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미세한 차이더라도 증폭해서 인식하기 좋아야 되고요. 똑같이 두 개 입력단에 들어오는 게 똑같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이 앰플리파이어가. 그게 바이오 시스템의 곤충의 이 더듬이 두 개가 딱 그 케이스예요. 델타만 무지하게 인식 잘하고요. 만약에 사람 손을요, 이렇게 실험을 생물학과 교수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거 똑같이 갖다 대거든요. 속도. 얘 몰라요. 가까이 올 때까지 이 더듬이가 이거 인식 못해요. 너무 가까이 오면 이제 이게 뭐 어떤 뭐가 있구나 하고 공기나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느끼지 이 센싱 못해요. 근데 멀리서라도 손을 요렇게 삐딱하게 대고 조금만 움직여도요. 얘가 적응한대요. 이 더듬이가 진짜 끝내주는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뒤에 뭔가 지나가면 귀가 두 개 달려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가 머리 양옆에 붙어 있는 이유도 있지만 아주 멋진 차동 증폭기입니다. 자, 이제 갑시다. 썰은 다 푼 것 같고. 아까 전에 요거 VTC 요 밑에 요 회로에서 구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VA, VB를 요렇게 커먼 모드 인풋과 디퍼런셜 모드 인풋으로 바꿔서 썼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뭐 요 VA 자리에 이만큼 대입하고요. VB 자리에 이만큼 대입하세요. 대입을 한 다음에 something 곱하기 VCM 더하기 something 곱하기 VDM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중학교 수학만 해도 하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시키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를 하고 요 VCM 앞에 붙어 있는 이거는요. 커먼 모드 전압에다 뭔가를 곱해서 출력에 반영이 되니까요. 커먼 모드를 얼마나 증폭하느냐. 그래서 커먼 모드 게인이라고 합니다. 요 앞에 걸. 그래서 줄여서 ACM으로 줄여 씁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요 VDM 앞에 있는 얘는 Differential Mode Gain입니다. VADM이라고 썼습니다. 요게 V 낫은 Common Mode 전압의 게인과 Differential Mode 전압의 게인 곱하면 되구나. 이게 이렇게 쓸 거고요. 이상적인 파동 증폭기는 얘는 0, 얘는 무한대면 됩니다. 차이는 엄청나게 증폭 잘하고 공통은 정말로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출력 특성을 가지면 될 겁니다. V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V 낫은 0이 되면 좋겠고 요 앞부분은 최대한 키우면 좋겠다. 최대한 키우려면 지금 여기 회로 구성도에서 요렇게 요런 관계를 쓰면 요 위에 여기 있는 거를 변수 두 개가 죽는 거죠. 이꼴 두 개를 썼으니까 요렇게 간단해지는데 RA보다 RB를 무지막지하게 크게 얘는 1옴, 얘는 1메가옴 달면 디퍼런셜 모드 게인을 100만 배를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RA와 RB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 피드백 라인에 있는 이 저항값은 큰 게 왔다구나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 이제 이렇게 회로를 그려놓고 머릿속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 벽 보고 한번 소리 내어서 발표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거가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어, 이게 실제 어디 갔냐 커먼 이 CMRR이라고 하는 회로 증폭기의 중요한 성능 지표입니다. 정말로 공통 모드 억제비 너무 어렵다. 그냥 CMRR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회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CMRR을 뭐지? 정의 여기 있잖아요. 공통 모드를 증폭하는 개인하고 차동 모드를 증폭하는 개인의 비율입니다. 레이시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에 가깝게 설계하는 회로가 짱이에요. CMRR 무한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도한 대로 식 아까 이렇게 썼고 그거 원래 식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는 어디 갔습니까? 요거였죠. 요렇게 저항의 비율을 맞춰줘야만 어, 식이 굉장히 단순 어디 갔냐? 맞춰줘야 된다라고 아까 앞에 어디 갔지? 어디 갔냐? 그거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요거 요거 여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올 때요. 요 레이쇼를 맞춰줘야 식이 아래 얇이 즉 요 라인에 물려 있는 두 개의 저항에 의해서 VTC 특성이 정해지거든요. 문제는 이 식 이거 진짜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저항을 반도체 칩 위에다가 구현을 하면 보통은 이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두께를 가지잖아요. 요쪽에서 바라본 단면만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뭐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으면 저항은 보통 이렇게 요 위에서 불순물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진하게 도핑을 합니다. 보통 이게 P-타입이고 여기 뭐 예를 들어 N 플러스 N형으로 진하게 만들면 뭐 이렇게 면적을 가지겠죠. 랭스, 위스를 가지고 두께도 가실 겁니다. 그럼 이게 그 실리콘 덩어리인데 이 저기 얘 박스만 뜯어오면 이런 실리콘 덩어리에다가 N형으로 도핑을 진하게 해서 이 녀석의 저항 R 값을 구현하면 됩니다. 이쯤 되면 느낌이 올 거예요. 웨이퍼 위에다가 불순물을 주입을 하는데 요 옆에 또 저항 하나 더 만들 건데 얘는 좀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깊이가 이렇게 두께 T가 더 깊어질 수도 있겠죠. 랭스하고 위스도 나는 1나노, 10나노, 10나노로 설계했지만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11나노 될 때도 있겠죠. 좀 더 늘어나서. 분명히 오차가 반도체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퍼펙트하게 저항의 비율을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디퍼런스 앰프를 만들면 여기 있죠, 요거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아예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맞추는 게 정확하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안 된다면 그럼 뭐는 만족하느냐? 요식은 만족하겠죠. 이게 차이가 날 텐데 그 차이를 반영해서 1 빼기 입실론으로 썼습니다. 물론 차이가 아주 크게 일부러 차이를 내는 게 아니니까 어떤 생산 과정상에서 생기는 오차니까 이 입실론의 값은 거의 뭐 0.001 이 정도 된다라고 합시다. 그래도 완벽한 이꼴은 아니니까 좌우가 0.999 정도 된다고 합시다. 99.9% 그러니까 0.1% 에러 레이스를 가지고 뭐 저항이 1옴인데 아니 100옴인데 0.1%면 얼마예요? 0.1옴 차이 나는 거죠. 뭐 상상해 보면 이 정도 오차된 생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뭐 100.1옴, 99.9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실론의 값을 대입을 해서요. 요렇게 식을 써주면 그때는 등호는 맞아질 겁니다. 그러면 위에 요런 결론이죠. 요 위에 요만큼 1 마이너스 입실론 RC만큼 쓰고요.
분모는 똑같다고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됩니다. 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1-입실론을 여기 지우자. 1-입실론을 이쪽으로 당겨와서요. 곱하죠. 요 둘이 곱한 거는 요 분모에 있는 RD랑 같다고 해버리면 이제 분자에 남아있는 둘은 또 같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만족하면 되고, 뭐, 요렇게 쓰고, 그러니까 앞서 요렇게 써가지고, 어디 갔냐. 여기 식에 대입해가지고 간단하게 갔던 그 길은 너무 아이디얼한 것 같고, 좀 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차를 입실론이라고 하는 값을 도입을 해서, 저항의 값들, 요 케이스, 오어, 요 케이스예요.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 책에서는 위에 거 가지고 한 것 같더라고요.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RARB를 하나씩 날리는 거죠. 그죠? RARB를 RCRB에 대해서 쓰면 되는데 1-입실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VCM 앞에 개수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이건 뭐 수학 수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시간 쓰고 싶지 않아서요.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중학생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요 1이 있으니까요. RB, RA 곱하면 더하기 RA, RB니까 뒤에 빼기가 있어 이게 날라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입실론 RB고, 뒤에 거는, 이거냐, RB, RA, RA가, 네. RA를 지우자. 요거 다시. RA 날리고요. 요거 RB랑 요거 마이너스 RB랑 없어지면 얘만 남습니다. 됐죠? 요거 날라갔으니까 요것만 내려오고. 자, 요렇게 쓰고 났더니 이거 RB를 이쪽으로 넣으면 RA 더하기 RB분의 마이너스 입실론 RB고 이 입실론이 워낙 작은 값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 분모에 마이너스 입실론 RB는 굉장히 작을 거니까 왜냐면 RB가 있잖아요. 뒤에 입실론 RB니까 얘가 1 곱하기인데 이건 1보다 작은 숫자라고 보통 정의 내리기 때문에 그럼 이건 약분데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근사 해서 이렇게 씁니다. 됐고요. 물론 얘도 굉장히 작은 숫자니까 사실은 얘가 작으면 이건 거의 0에 가깝지만 0은 확실히 아닐 겁니다. 즉 근데 우리가 바라는 바는 ACM이 0이기를 희망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차가 없으면 되겠죠. 오차가 없으면 0이면 되죠. 얘가 0이면 이상적인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을 또 잡아 넣어서 이 앞쪽 VDM 앞쪽에 있는 저항의 값을 예쁘게 정리를 하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0인 이상적인 케이스라면 얘만 남겠지만 네. 그래서 ADM, ACM을 입실론이 들어간 오차가 반영된 식으로 썼어요. 그 둘을 여기다가 비율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상적인 디퍼런스 앰프는 이게 0이니까 0분의 뭐니까 이게 무한대가 나와서 CMRR 공통의 전압값은 즉 VCM은 완벽하게 억제시킵니다. 곱하기 0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신호건 0을 곱하면 0이니까. 근데 그게 퍼펙트하게 안 되니까 얼마나 잘하는데 증폭시키는 것 대비 억제하는 건 어느 정도 비율이냐 해서 CMRR이라고 정의 내리고 이거 써요. Making the CMRR large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차동 증폭기 설계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디퍼런스 여기 이제 다 했습니다. 뭐 눌렀죠? 디퍼런스 모드하고 조금 전에 봤죠. 요거 디퍼런스 모드까지 해서 총 4가지 OPM프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잘 넣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특히 여기 디퍼런스 모드는 이 보이죠? 제가 움직이는 거. 이렇게 배웠다가 쫙 하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배웠다가 쫙 바꿨습니다. 잘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상적인 OPM프고요. 이제 챕터 5.7에 들어가면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OPM프가 이상적이지 않고 정말 리얼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OPM프 하나 보이죠? 우리가 배우기를 들어가는 전류는 0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의 입력 저항, input resistance라서 RI라 썼는데요. 원래 RI가 무한대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죠? 그때는 제가 실제로 여기 트랜지스터가 연결돼 있어서 여기 옥사이드층이라고 하는 부도체가 있으니 전류가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 저항이 무지하게 커요.
R 인풋이 무지하게 커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저항이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오픈 전류 안 흘러요. 근데 실제 진짜 전류 안 흐르냐? 미세하게 흘러요. 보통 나노 암페어 수준으로 흐릅니다. 일반 한 개 트랜지스터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커런트 패스 있다고요, 여러분. 흘러요. 그러니까 요 입력 저항값, 인풋 레지스턴스는 유한합니다. 요거를 넣고 회로 해석할 겁니다. 딱 봐도 아 여기에 그럼 V 플러스 전압이었는데 뭐 이쪽에 들어 나가는 전류의 합은 KCl 써서 이꼴 0 했던 그 식의 이 전류 패스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식이 좀 더 복잡해지겠죠. 또 하나는 이 오픈 룹 게인 A 값이요. 우리는 대단히 크다,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잘 만들면 한 10의 6승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요. 이 아웃풋단. 아웃풋단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 라인 걸려가지고 저쪽으로 돌릴 때 항상 요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는 요 피드백 라인 돌아가는 것만 항상 생각했거든요. 우리 이거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OPMP 안으로 들어가는 이 커런트 패스는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지? 왜냐하면 여기가 0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출력, 보통 출력의 저항은 굉장히 낮추는 게 이상적인 앰플리파이어 설계 방식이거든요. 근데 실제 0이냐? 0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저항값 하나 줄 거예요. 0 아니에요. R 낫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은 회로를 어떻게 그리나요? 그 그리는 게 여기 나옵니다. 출력 저항 달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입력 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센싱을 해서 그 차이에 오픈룹 게인 A 해서 출력단에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여기에 저항값이 0이 아닌 게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플러스 마이너스 V 플러스 V 마이너스가 있어요. VP, VN이라 합시다. 요 둘 사이에 저항 넣을 겁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출력단에서요.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이쪽에 삼각형 OPMP 있어도 여기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기다가 출력 저항 달고 디펜던트 볼티지. 이 디펜던트라는 의미는 요거 이 차이에 의존하는 전압값이 여기에 나와요. 고전압이에요. 여기 저항 하나 출력 저항 달고 그제서야 진짜 OPMP 최종단에 나오는 V낫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꼽혀 쳐놨잖아요. 앞에서 배웠던 이거 버추얼 그라운드 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전류 안 흐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겁니다. 리얼리스틱한 OPMP는 우리가 배웠던 이 VTC 특성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 배웠는데요, 앞에서? 아, 이성적인 모델은요. 인풋 저항 무한대, 출력 저항 0, 게인은 무한대 맞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암페어 741 OPMP 이 제품명이에요. 741 OPMP를 까보면 나중에 전자회로 시간에 741 OPMP가 책뭐 왼쪽이나 오른쪽 한 페이지 전체에 트랜지스터 한 20 몇 개 붙여가지고 회로도가 돼 있는 걸 나중에 전자회로 때 공부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하고요. 그 회로를 해석해 보면 입력 저항은 2메가옴, 메가니까 크죠. 출력 저항은 75옴. 둘만 비교해봐도 엄청난 차이죠. 네, 무한대와 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저항의 차이를 만들었고요. 개인도 보세요. 무한대인데 한 10만 배 정도는 나옵니다. 이 741 OPMP 가장 실험에 많이 쓰이는데 뭐 이 정도 특성을 가지니 야 그러면 뭐 앞에서 공부한 것도 뭐 영 틀린 건 아니네 라는 결론도 뭐 맞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에 보세요. 이 삼각형을 지금 굉장히 도드라지게 크게 그렸는데요. 여기 0 주고 입력 마이너스 단자에 저항하고 입력 신호 달고 피드백 물려서 출력 보는 거 이거 뭐였죠? 제일 처음 배웠던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예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입력 몇 개 더 달아가지고 가산, 서밍 앰플리파이어도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회로 달고요. 여기도 이렇게 회로 달아서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된 게 오른쪽에 있어요. 노드 A에 대해서 요렇게 요거까지 풀어라는 겁니다. 요거 거기 어디 갔어요?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여기. RI분의 VN 보이세요? 이쪽이 0이잖아요. 이쪽이 VN이잖아요. 요렇게 흘러가는 전류는 RI분의 VN 빼기 0. 요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노드 여기 아웃풋 단자도 요렇게만 하면 안 돼요. 요렇게도 있어요. 요거랑 요거 두 개의 합, 요거랑 요거 두 개의 합은 0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건 아랫부분에 V납 빼기 VN이죠. 이거 아까 했던 거고요. 요게 추가된 겁니다. 요거. 보이죠? V낫에서 요렇게 빼면 돼. 요 전압이 뭐죠? 얘잖아요. AVB. 뭐 VP가 지금 0이라서 여기 0이 들어있습니다. VP. 요렇게 가끔씩 두 개 됐죠? 그래서 출력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학 실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R낫을 0으로 보내고 R이는 무한대 보내 A 무한대 보내서 극한값 계산하면 이거 아까 배웠던 그거네요. 이상적인 OPM표 그게 나오네요. 하고 답이 나올 거 됐죠? 이거는 난 인버팅 앰플리파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뭐 좀 더 복잡하긴 한데 뭐 똑같이 해서 됐습니다. 문제 하나 알아서 풀어보세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다음 시간에 챕터 6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